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네, 오늘 1월 6일 저녁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바쁜데요. 오늘 시장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그,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못 가지? 아마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골탕 먹기 쉬운 그런 장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뭐가 됐든 오늘 왜 장이 빠졌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 뭐 제조업 지수 이런 게 조금 안 좋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호재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 엔비디아 에어택시 소식 나오면서 미국의 에어택시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 뭐 조비 에비에이션, 아처 에비에이션 뭐 등등 해서 완전 폭등을 했고요, 새벽에. 우리도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로봇하고 연결돼 있는 뭐 종목들, 아까 3현 보여드렸는데 장중에 폭등을 했다가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이거예요.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로봇이 좋아도 또 AI가 좋아도 뭐가 좋아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반도체. 이게 팩트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그 삼성전자가 어제 엄청 올랐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어제 좀 못 갔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가 좋은 자리가 나와서 이제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이쪽으로 이제 오늘 좀 매수를 좀 했던 거고, 반도체가 계속 언제까지나 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그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시장이 조금 주저앉을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뭔가가 하나 좀 꺾인다거나 하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14만 원이라는 건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그 살면서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투자 좀 거의 뭐 27년 이렇게 됐는데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강도로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의 반도체가 주인공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CES 2026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현대차에서 공개한 아틀라스 보면요, 진짜 끝장납니다. 로봇이 이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새벽 지나면은 로봇 쪽으로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반도체는 그냥 어쨌든 그 로봇이 좋든 AI가 좋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로봇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우와 이럽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예전에 그 로봇 개가 한번 쫙 일렬로 서가지고 춤추는 그 로봇,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그게 한 5년쯤 전에, 한 4, 5년쯤 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이 로봇이 휴머노이드, 근데 얘가 관절이 모두 자유자재, 뭐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주목을 받지 못했고, 주목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랐던 바이오도 그렇게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도 이제 계속 예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예상을 항상 반발짝씩 앞서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지수는 4,500을 넘었어요. 코스피가 1.52%나 올랐다니까요. 코스닥은 조금 약보합이었지만, 그런데 오른 종목을 보면 빠진 종목이 훨씬 많아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래서 이거는 특정 몇몇 종목들만
가고 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린 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목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지금 얘네들밖에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로봇도 이상해, 바이오도 이상해. 2차 전지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뭐 최근에 믿음이 안 가. 뭐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반도체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제보다 그저께 산 사람이, 오늘보다 어제 산 사람이, 내일보다 오늘 산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반도체가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오늘 같은 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로봇도 그랬고, 2차 전지 뭐 좀 한 중기로 봤을 때 많이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비중 줄여가지고 현금을 뭐 넉넉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 번씩 툭툭 사보는 거죠. 뭐 오늘 반도체도 그랬고, 뭐 이런 그동안에 좀 사고 싶었던 애들을 조금씩 사보는 겁니다.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CES 2026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되어 시작이 됩니다. 본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9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CES 2026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토픽 그때 보여드렸던 로봇하고 AI인데 지금 가장 세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 로봇하고 AI가 아마 좀 좋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무너지거나 또는 뭐 이렇게 모멘텀 못 받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 후반부로 가면 또는 뭐 다음 주 초반부쯤이면 늦어도 바이오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바이오 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관심이 쏠려 갈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빠지면 매수, 반도체도 뭐 좀 조정 나오면 매수, 로봇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를 알고 적절히 대응하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이 6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리가켐바이오, 로보티즈, 달바글로벌, APR, SK케미컬 이렇게 6종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수급을 먼저 보면 오늘 외국인이 엄청 매도를 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그런데 이 SK하이닉스는 31만 6천 주를 매수, 개인은 매도. 왜냐? 70만 원이라는 정말 상징적인 자리에서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또 약간 빠지는 자리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70이 고점이었나 보다 하고 수익 실현 물량이 개인들이 던지고 단기적으로 이 수익 추구하는 금융투자가 막 던지고 했던 거를 고스란히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저는 잘 보시면 50만 원대에서 60 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헤맸는데 60대로 딱 돌파한 다음에 7자 찍은 거 4일 만에 찍었고요. 이제 72만 2천 원 마무리를 해서 지금 결국은 8자를 향해 또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가파르게 한 30% 올랐는데 한 달 만에 따지면은 거의 뭐 40% 가까이 30몇 %가 올랐는데 아직도 외국인이 이만큼씩 산다고 거래량이 720만 주나 터지면서 네. 그렇죠. 보이는 것만 믿어야죠. 비싸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아요. 자, 일봉 볼까요? 얘는요, 저항선이 없어요. 왜? 신고가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엄청나게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RSI도 다 과열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지난번 이제 SK하이닉스의 RSI가 과열됐던 마지막 지난번 구간이 10월 말 11월 초거든요. 이때 63만 원, 65만 원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빠졌냐? 50만 원까지 빠졌어요. 65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한 20%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쌍바닥, 그리고는 쫙 치고 올라가는 건데 이 쌍바닥 만드는 패턴이 아주 그 흔히 보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인데, 그럼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될까?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 한 이렇게 조건부로 좀 더 올라갈 거다. 오늘 왕창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살짝 조정이 나오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한 3% 이상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빠지는 거니까 비중을 줄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리가켐바이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살짝 들어왔지만 개인이 매수. 그렇다면 기관이 매도. 기관 중에 누가 매도했을까? 연기금이 매도. 금투가 왕창 사줬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연기금이 34,000주 매도가 이제 나와서 주가는 살짝 눌렸습니다. 거래량이 뭐 42만 주 많이 나온 건 아니고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 어제 저점이 60일선, 초록색 60일선 정도에서는 바닥.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처럼 쌍바닥 만들고 이제 반등. 오늘 노란색 21선 언저리에서 살짝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21선에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제 21선 위로 껑충 뛰어 오르느냐, 아니면 21선 저항을 받고 좀 밀리느냐, 이건 이제 내일 오전 이제 시초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리가켐바이오의 21선 자리가 17만 6,300원. 네, 오늘 좀 조정이, 오늘 고점이 17만 8,500원까지 갔다가 눌린 거라서 일단 21선 저항을 좀 받았고, 내일 이 21선 자리를 위쪽에서 시초가가 형성되거나 강한 양봉으로 뚫지 않으면 조금 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바닥은 16만 5천원 60일선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가 2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사주 매도 처분 소식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회사가 지금 상황에 여기서 더 주가 올라가기 어렵다, 이제 여기서 매도하자, 뭐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하는 거죠, 로보티즈에 대해서. 그러면 주가는요 한 스텝 빠질 겁니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장중에 계속 로보티즈 매수하는 거 계속 말렸고, 오늘 아침에 좀 오르는 거 보고 오늘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좀 지켜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티즈는 많이들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다 던졌어요. 로보티즈를 뭐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뭐 다 던졌습니다. 이렇게 막 5%씩 이런 식으로 밀리면 이거는 그냥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니었나, 30만 원, 32만 원 정도가 고점이 아니었나 싶고, 32만 원 대비해서 보면은 24만 원 많이 빠진 거죠. 지금 한 20% 이상 밀린 거니까. 그러면 뭐 저는 일단 기댈 상황이 지금 80 몇만 주까지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가로선은 23만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는 60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은 저 8월 말에 있었던 저점부터 이렇게 저점들을 연결하면 이번에 오늘 저점을 찍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찍었고, 스토캐스틱도 과매도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왔고, 아직 RSI가 조금 더 빠질 여유가 더 있지만, 그러면 더 빠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일선 23만 7천 원, 대략 한 24만 원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내일 24만 9천 원에서 24만 원대 초반 정도로 밀린다면 그때는 분할해서 매수.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는요, 지금 회사가 자기네 주식을 다 내다 파는, 언제까지 내다 파냐면 그 8일까지인가 공시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는 자기가 내다 파는 그 주식이 기타 법인의 어떤 형태로 나올 텐데, 그 주식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히면 주가는 잘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4만 원 정도까지 조금 밀릴 때 그때 매수를 할지 말지 좀 지켜보자.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은 로보티즈는 좀 일단 좀 깨졌다, 흐름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달바글로벌 볼까요? 달바글로벌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만 매수한 가운데 금융투자가 매수를 이어갔지만 매수가 얼마 뭐 나오지 않았고 연기금도 세게 던졌고 거래량은 20만 주 넘게 터졌고 하면서 14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지금 딱 정확히 보이는 자리가 초록색 60일선입니다. 그러면 60일선 14만 뭐 2천 원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60에서 밑으로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뭐 14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반등. 그 반등하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121선. 대략 16만 5천 원 정도까지. 네. 그래서 60일선 지지를 확인하자. 60일선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13만 원 정도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어떤 흐름을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아니고요. 지금은 60일선 지지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또 20일선이 머리 위에 놓이는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까지 60일선이 지금 펼쳐져 있지만 위쪽에 저항선이 뭐 단기 저항선도 저 위에 120일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시원한 흐름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 지금 12월 달에 있었던 이제 랠리 이 자리도 사실 121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꺾였어요. 약합니다. 화장품은. 그래서 저는 60일선 지지를 확인하고 가지고 계시다면 뭐 60일선 지지를 확인하는 순간까지는 좀 들고 계시는 게 맞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너무 많이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자, APR 다섯 번째 화장품주가 연속으로 두 종목이 있는데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고 기관도 16만 주 넘게 세게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11만 주나 터지면서 주가가 6% 넘게 밀렸습니다. 22만 원까지 빠졌고요. 이거는 수급 완전 꼬였죠. 그러면 이제 APR도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쭉 보니까 강력한 지지선 21만 원 자리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달았죠. 이 21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 다음에 그러면 뭐 이 종목은 거의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고 내일 흐름 한번 보고 21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다면 역시 매수 가능하다. 그런데 화장품 지금 흐름이 좀 깨졌기 때문에 이 121선이 오늘 깨졌잖아요.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저는 한 21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밀릴 수 있다고 보고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그 다음에 RSI 값이 이제 30 초반으로 내려오는데 한 번 정도 더 밀리고 RSI 값이 30 언저리까지 빠졌을 때는 한번 저점 매수 고려해 보자. 달바보다는 APR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121선이 깨져가지고 이게 어떤 흐름으로 연결이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은 제가 왜 사업을 먼저 보여드리냐면 S-오일처럼 이 지금 베네수엘라 그 사태 때문에 정유주 뭐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이 SK케미칼은 화학주인데 아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어떤 사업 하는지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의 67%가 그린 케미컬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능성 코폴리에스터 수지, 또 뭐 DMT, 코폴리에스터 접착제, 바이오 폴리올, 순환 재활용 PET 소재 및 원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그린 케미칼이라는 이제 부문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니스 쪽이 합쳐서 대략 한 7% 정도 되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제 모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하는 그 이제 화학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화학 제품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정세와는 조금 다른 그 양상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실적 전망은 너무 좋아요. 25년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26년에 매출도 13% 정도, 영업이익은 146%,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일단 우상향할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던 차화정, 뭐 정유, 화학,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그 어떤 그 시클리컬 종목들, 경기 순환에
뭐 민감한 종목 이런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나올 건데요. 자, 얘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수급을 먼저 보면 외국인이 85,000주 순매수,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든든한 상황인데 문제는 기관의 매도가 7만 주 넘게 쏟아지고 있고 그게 그 중심에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도 금융투자도 최근 3일 동안 사고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주가도 65,500원에서 67,900원 아주 약하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일봉 볼까요? 회색선 지난 10월 초에 뭐 급락을 했다가 쭉 끌려 올라간 그런 자리들을 빼면 이 회색 121선 기준으로 해서 10월 초에도 좀 빠져 있다가 2주 정도 만에 장대 양봉 팍 치면서 올라갔고 이번에도 60일선 121선 다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121선을 돌파했다가 단기 이평선에 살짝 눌렸고 머리 위에 60일선 이고 있는 상황 69,000원짜리. 그러면 여기서는 69,000원 정도 60일선까지 한 번 더 몇백 원 수준으로 한 1,000원 정도 수준으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60일선을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저 10월 중순처럼. 지금 자리가 그때도 10월 초에도 스토캐스틱이 낙폭 과대 구간에서 찔끔찔끔 거리다가 쫙 장대 양봉 쳤거든요. 이번에도 낙폭 과대 구간까지 내려왔죠. 그리고는 골든크로스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이제 추세를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죠.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 뭐 쌍바닥 만들 거고요. 밀리지 않고 강하게 올라간다면 저 60일선 69,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한 75,000원까지 추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더 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아까 실적이 좋았으니까. 실적 전망이 좋은데 눌리고 있으니까 올해 2026년에는 잘 갈 거라는 쪽으로 믿음을 한번 보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 좋은 자리 그 좋은 자리라 하면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한번 재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자리 한 69,000원 아래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서 한 75,000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도 20분이 훌쩍 넘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시황 정리를 좀 늦더라도 좀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걸 제작해서 올려드리면은 한 10시 가까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시황 정리를 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